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학생들한테 활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두 번째 발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Building Achievement Standard for Digit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이고요. Competency Developed Through the Expert Insight라고 했습니다. 저희 특수교육에서도 이제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2015 교육과정 개정될 때부터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과교육에서 코딩 교육을 15시간, 17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시켜서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에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하도록 당시에는 이제 단어를 코딩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한테는 이 교육과정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적장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일반 아동들한테 따라갈 수 있는 그냥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적장애 학생들,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기본교육과정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부터 이제 일반 아동들은 준비를 시켰는데 벌써 갭이 한 10년이 차이가 난 거죠.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 보셨을 텐데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전부 다 그 평면적인 그런 시각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디를 눌러야 될지 뭐를 눌러야 될지 돈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를 갔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주 주신다고 그 케이크를 사려고 가셨는데 그 종업원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앞에서 계속 누르다가 이제 못하겠다. 내가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사게 하냐 이러니까 너무 바빠서 키오스크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지적장애 학생들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학교 끝나고 떡볶이 하나 주세요 이러고 먹고 갈 친구들인데 이제는 그거를 사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와서 교육과정 내에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도 사실은 새로 개발된 거에서도 디지털 교육이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향후에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미 그 영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집어넣고 있고 사실 많은 장애 학생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어서 그 학생들하고 비장애 학생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의 따로 무슨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는 없고 그 지역 교육과정 내에서 같이 배우면 되지만 저희는 특수학교라는 집단이 있고 그 학생들한테 그때 안 배우면 사실 성인 돼서는 더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한테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역량을 제시를 해야 되느냐 해서 그 델파이라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컨 라운드를 갔고요. 20명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과 그 다음에 디지털 에듀케이션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그 교과서를 개발했었던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역량을 지적장애 학생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가 해서 그 라쉬의 메소드 그 CDR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역량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20분을 초청을 했었고요. 중학생에 필요한 필수 그 역량에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셀프 매니지먼트하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띵킹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그 중학생한테는 가장 필요로 한 기술이다라고 이제 봤고요. 두 번째로 하이스쿨
똑같이 네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그 셀프 매니지먼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셀프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윤리성, 그 다음에 도덕성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자기관리, 시간관리가 나와 있는데 아마도 휴대폰 사용 같은 걸 했었을 때 부모님이나 교사들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방비한 다른 이렇게 원치 않은 장면이라던가 원치 않는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 셀프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중요성을 나타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 키 컴피던스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컴피던스 레벨에 따라서 그 스탠다드를 한 개씩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들스쿨하고 하이스쿨에 저희가 어치브먼트 스탠다드, 교육과정 보면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 최소 성취 기준들에 이거 정도는 배워야 중학생을 졸업할 수 있다. 이거 정도는 배워야 고등학생을 졸업할 수 있다. 이것들이 일반 학생들한테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eview Example of Information Use, 그래서 정보 활용에 대한 것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는 거. 이거 정도는 해야 그래도 고등학교의 최소 성취 기준은 되지 않겠냐. 뭐 여기 다른 거 보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배우는 거, 자신의 그 프라이버시 배우는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최소 성취 기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해서 저희가 그 15가지의 성취 기준을 각각의 중학생, 고등학생에 맞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제시들을 보았을 때 국제적으로나 지금 다른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저희가 그다지 다르지 않는 성취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나 외국의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이나 사실은 장애 학생이라고 아주 색다른 성취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이것들을 최소 성취 기준을 배우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선생님들이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들이 사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70%의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반 교사들은 그 반에서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한 명일 뿐이지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통합된 장애 학생들이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